논술 공부는 즐거워야 한다. 논술 공부는 즐거워야 한다. 즐겁지 않으면 수업도 안 되지만 학생이 논술을 즐기지 않고서는 논술이 요구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노력은 가치 있는 미덕임에 틀림없지만 사람을 금방 지치게 하는 화학물질을 뿜어낸다. 고전 읽기가 논술 준비의 정도라는 발상이 위험한 이유다. 대학이 권장하는 고전들은 대체로 난해하다. 원문 그대로를 학생 혼자서 흥미있게 읽어낼 책이 별로 없다. 잘못하면 독서의 흥미를 빼앗기고 논술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역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에게 논술은 결코 즐거운 과목이 아니다. 즐겁기는커녕 논술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혼란일 뿐이다.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학원에 신문에 의지해본다. 손에 잡히는 해답을 준다는 헛된 믿음 때문이다. 돈만 날린다면야 심리적 위안을 얻은 셈 치자. 그러나 논술의 달인이라는 이들이 제시하는 해답은 고등학생에게 대학 수준의 이론을 잔뜩 외우게 하곤 한다. 논술은 새로운 이론의 이해와 암기가 아니다. 새로운 이론을 공부하는데 너무 바쁘다가는 생각할 겨를을 내기 어렵다. 논술 공부를 하느라 생각할 시간이 없는 학생들의 현실은 비극일까? 아니면 코미디일까? 논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아는 것을 엮어내는 능력이다. 이것은 대학 수준의 이론으로 고등학교 교과목과 단원을 분석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초등학생의 눈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라보는 참신한 안목을 회복해야 한다. 교과서에 놀라고 감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관성의 법칙을 배웠는가? 그 단어 하나를 붙잡고 세상 만사를 설명해 보겠다는 만용으로 대들어야 한다. 그래서 논술은 차라리 놀이에 가깝다. 생각하는 놀이라고 볼 수 있다. 불가사의한 마을에 도착하게 된 치히로는 돼지로 변한 부모를 구하기 위해 온갖 모험을 펼친다. 영화의 실마리는 치히로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오직 편도로만 운행되는 돌아올 수 없는 기차에 오르는 것이다. 은하철도 999나 철도왕처럼 일본은 철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다. 그러나 치히로에 등장하는 물로 뒤덮인 철길처럼 철도를 바라보는 일본인의 마음을 잘 담아낸 장면은 없는 것 같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론가 끊임없이 이어진 철길. 그런 이미지는 현대의 일본인들에게는 유년 시절의 신비한 경험을 되살리는 소재이다. 130년이나 되었다는 일본 철도의 역사. 1870년대 메이지 유신과 함께 일본이 추진한 것이 바로 철도 건설이었다.
일본인에게 철도란 근대화와 동일한 개념이다. 철도가 곧 근대화인 그들이 조선을 강제 점령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철도 건설이고, 지금도 식민지가 한국의 발전에 공헌한 점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에 으뜸으로 한반도의 주요 철도 건설을 꼽을 정도다. 미야자키 하야오를 비롯한 일본 전후 세대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당시는 이미 일본이 철도의 왕국이 된 후이다. 일본을 여행해보면 일본의 대중교통수단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거미줄처럼 이어진 철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철도는 여러 민간 회사들이 나누어 경영을 하고 있을 만큼 노선이 다양하다. 노선이 많은 만큼 도시의 축소와 인구 감소로 적자가 누적된 몇몇 간선들은 폐쇄되기도 한다. 영화 철도왕은 도시 축소와 적자 누적 때문에 철도 노선과 역사를 폐쇄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은 개구쟁이들은 논이나 밭 한가운데서 발견한 철길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기차가 다닌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찻길을 하루 종일 거슬러 올라가는 어린 미야자키 하야오의 뒷모습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다. 폐쇄된 철도를 따라 오르면 폐허로 변한 역사가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다. 플랫폼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그 역사는 주변 어딘가에 번성했던 마을이 있었다는 역사를 상징한다. 어느 땐가 번성했을 흔적을 간직한 채 어린 하야오의 상상력을 자극하였을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철길은 어린 하야오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신비로운 통로 그 자체였으리라. 이런 감수성이 생과 치로에 물로 덮이고 돌아올 수 없는 철길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아마 서울의 지하철이 20호선까지 만들어지고 난 후 그중 몇 개의 노선이 폐쇄된 채 버려진다면 미래의 개구쟁이들이 랜턴을 들고 지하수에 잠긴 지하철길을 재발견하는 놀이를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 어른이 되어 신비한 세계로 인도하는 지하철길의 이미지로 영화를 만들어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논술 공부를 하는 것은 어린 미야자키 하야오가 철길을 재발견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철도를 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철도 노선표를 책상 위에 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공식화되고 정식화된 철도에 대한 지식을 섭렵해 들어가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 하나는 직접 하나의 철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식의 양에서 노선표를 따라갈 수 없다. 어린 미야자키 하야오가 선택한 이 방법은 그러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지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인류가 현재 호흡하는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전 것은 모두 무효이고 오늘부터 이것이 문명이다 라고 말이다. 문명을 옷에 비유하자면 인류는 태어난 이래로 단 한 번도 완전히 벌거벗은 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적이 없다. 학자들이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들도 단지 양말을 갈아 신었거나 새로 모자를 착용하기 시작한 정도에 비유될 수 있는 수준일 뿐이다. 갈아입었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덧입고 기워 입은 것이 지금의 문명이요 지식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단편 속에서도 오래된 문명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 오늘은 과거의 화석이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철도를 따라 올라가 역사를 재발견하듯이 학생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지적 탐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천재들은 얼마 안 되는 원리로 세상을 꿰뚫어 보겠다는 만용에 가득 찼던 이들이다. 그들의 시도는 한두 개를 빼고는 대체로 그릇됐지만 결코 헛된 것은 아니다. 그런 잘못된 시도를 통해 지성사를 바꿀 만한 주옥 같은 통찰을 걸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주의 심오함을 제한된 머리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며 불치의 병이기도 하지만 즐길 줄 아는 자에게 그것은 놀이이기도 한 것이다. 논술은 이야기를 엮는 놀이이다. 천재들처럼 한두 개의 이론으로 한두 개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전부 설명해 보겠다고 배짱 좋게 나서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보는 것이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오해다. 오히려 실수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실수를 통해 오류를 경험할 수 있다. 고전을 이룬 천재들과의 의사소통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오류야말로 범인들이 천재들과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광장이다. 천재의 오류를 체험한다면 주옥 같은 그들의 통찰을 얻는 길은 의외로 쉽고도 재미있다. 논술은 정답을 찾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정답만이 문제라면 철길 같은 것은 포기하고 당장 노선표를 펼쳐야만 한다. 논술은 지식의 재발견이며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실수도 맛보는 여정이다. 논술은 실수를 체험하기 위한 놀이이며 실패하기 위한 실험이다. 논술은 황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 세상을 설명해 보는 놀이이다. 논술은 즐거워야 한다.